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번에는 Frequency Net이라고 하는 고주파수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또 특징 맵들, CNN 기반의 특징 맵들에서 고주파수를 추출해내어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이제 Frequency Net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희 오늘은 그 Frequency Net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도 해보고, 그 분류한 값을 이제 저희 그 CAM이라고 하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기법 중에서 그레디언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조금 XAI Explainable, 그렇죠, Artificial Intelligence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AM 기법도 활용해서 시각화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에 작성했었던 깃이 있습니다. 깃을 조금 최근에 많이 수정을 했는데, 네, 일단 그 딥페이크 디텍션에 관련된 깃이고요. 일단 이 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라임이랑 SHAP 같은 경우에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드캡만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깃을 잘 찾아주셔서, 네, 이 깃에 있는 제가 올려둔 코드들을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같이 따라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프로젝트 페이지 확인 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딥페이크 SW라고 하는, 네,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죠. 저희 이 딥페이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XAI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파일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허깅 페이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쉽게 제가 구현한 코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또 챗GPT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오류가 생기시면은 챗GPT를 통해서 수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실행이 되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네,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GitHub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뭐 설명들이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GitHub에 리드미를 작성하시는 방법들은 알고 계시죠? GitHub를 이게 잘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가지의 XAI 기법들이 담겨 있는 딥페이크 디텍션 관련된 XAI 기법들을 담아놓는 깃인데, 일단은 그래드캠만 제가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드캠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제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프로젝트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된 프로젝트는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와 있고요. 이 네 가지의 영상들이, 이 네 가지의 폴더 중에 저희 중간에 있는 zip 파일, 이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그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라디오 오류가 많이 나서, 자, 그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다. 이 한 번에 그 대번역을 일으켰던 건데, 대번역을 일으켰던 건데, 여러분들 허깅 페이스를 많이 들어보셨다면은 이 그라디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허깅 페이스랑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데모 버전을 만들기 쉽게 구현해 놓은 건데, 이게 허깅 페이스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도 해서, 여러분들 그라디오가 가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데모 버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라이브러리고 파이썬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UI 툴도 굉장히 깔끔하게 제공을 해주고요. 이 그라디오를 한번 활용해서 저희 캠 시각화해보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미 코드는 제가 다 작성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실행은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모델들을 다른 걸로 변형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겠죠. 모델들을 결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겠더라. 하지만 그것을 다 전제로 깔아두고 그라디오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하셔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쉽다. 그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세 가지의 파일 중에서 이 그라디오라고 하는 폴더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가지의 파일이 있는데요. 이 플래그드는 여러분 무시하셔도 되고, 이 그라디오도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그라디오를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로그 파일들이고요. 플래그도 이 로그 파일을 저장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그라디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코드가 있어요. SW 그래드 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프로젝트 스트럭처, 프로젝트의 구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다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SW 소프트웨어 그래드 캠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그래드 캠을 돌리기 위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드 캠은 지금 그래드 캠이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의 일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딥러닝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별개의 분류로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처음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을 때는 딥러닝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중간 단계의 특징 맵들을 뽑아내고 그 특징 맵들을 다시 역전파시켜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했던 게 초창기의 캠입니다. 근데 이런 캠이 이제 발전을 해서 맞죠? 이제 발전을 해서 그레디언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 맵들의 가중치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그 가중치들을 연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캠 같은 경우에는 그래드 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습 과정이 없어서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모델 여러 가지에 끼워 넣을 수가 있겠더라. 무엇만 되면은 CNN 구조만 되면은, CNN 구조가 없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어렵다. 뭐 트랜스포머 과정에서도 그래드 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물론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를 역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있겠더라. 하지만 이 그래드 캠 같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도쯤에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그래드 캠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커널 PCA라고 생각합니다. 커널 PCA 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PCA 기법을 활용해서 PCA에서 나타나는 그 이제 아이겐 밸류 값이 높은 아이겐 페이스라고 하죠. 아이겐 밸류 값이 높은 아이겐 벡터에 대한 방향치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역산하고 그것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적용시키는 캠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최신 모델이니까 한번 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 코드를 활용하셔도, 이 코드는 내가 활용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이 코드에다가 뭐 새로운 캠을 연결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또 재밌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드 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이직한 단계고, 사실 현재에서는 많은 논문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CVPR 탑 티어라고 불리는 CVPR에서도 그래드 캠을 통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거의 항상 들어가는 대목이에요. 그 실험 결과 파트에서 무조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과정들을 끼워 넣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 모델이 어떻게 맞게 잘 추론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드 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 그래드 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코드를 다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 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있는 특징 맵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CNN의 구조가 굉장히 많은 특징 맵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몇 번의 특징 맵을 가지고 오느냐, 몇 번째부터 가지고 와서 연산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 특징 맵들의 깊으면 깊어질수록 모델이 굉장히 좀 그런 뭐라고 하죠, 오버피팅 되는 거예요. 특징들이 굉장히 오버피팅 되는 거고 되게 세밀한 구조들을 잡아냅니다. 근데 이제 CNN 단이 굉장히 초반에 있을 때, 뭐 1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일 때, 뭐 10번일 때, 이렇게 초반 단계일 때에는 이제 좀 러프한 특징들을 잡아내겠더라.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전부 다 해보고, 몇 번째를 선택하는 게 좋은 모델이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차차 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바일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러프하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러프해서 거의 그 겐에서 나오는 패턴처럼 생긴 러프한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줘야 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마다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시각화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경험을 해보셔야 이제 캠을 직접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하셔서 더 새로운 캠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메소드는 크게는 뭐 캠,
라임, 샤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서 LMM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XAI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크레딧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자, 일단 킥스타트입니다. 뭐 이 기클론 해라, 이거 제가 기클론은 안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리퀘어먼트도 안 올릴 겁니다.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올릴 예정은 있지만 지금은 올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영상을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un gradcam by precursionNet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precursionNet을 돌릴 때 명령어다. 이제 그냥 이 메인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모델은 저희 지난번에 학습했던 모델은 아니고요. precursionNet인데 오픈포렌식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이에요. 이 오픈포렌식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쉽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하게도 리얼이랑 페이크의 이진불주 문제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델들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육용이나 연구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상업적으로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라이센스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자, 일단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메인 코드입니다. 메인 코드는 일단 그라디오를 실행하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라디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입력받고 있죠. 자, 살펴보면은 내부 로직용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 이미지를 저장하는 함수. 그리고 이제 프리커션넷을 통해서 분류를 받고 이 프리커션캠을 통해서 프리커션넷에서 활동했던 것들에서 모델의 중간 부분을 뽑아오고 그것을 이제 캠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크캠 이닛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바깥에 있는 알고리즘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클래스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 클래스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드캠 파이토치 그래드캠 UTS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래드캠에 있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래드캠에서 이렇게 변환을 할 때는 저는 그냥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거든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만들 때 뭐 물론 여러분들 챗GPT를 활용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코드로 짜죠.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오류도 많이 냈잖아요. 요즘은 오류도 잘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간단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하나 적용할 때 필요한 로직 같은 거를 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이런 딥러닝 같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짜는 것은 조금 아직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프롬프트를 입력하신다면 모를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딥러닝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는 사실 안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입력 이미지 저장하고 탐지하고 탐지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그라디오에 보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과 컨피던스 파일로 신뢰도와 텍스트로 구분을 해서 이 값들을 이제 그라디오의 입력창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출력창이죠. 네, 출력창으로 보내게 될 거고 이제 그라드캠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프링커시캠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미지의 저장 경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죠. 이미지가 저장된 거. 무엇이? 입력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와 그리고 프링커시넷의 모델에 대한 경로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 주시면은 프리컨시캡 이닛을 통해서 제가 학습한 모델의 프리컨시넷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앙상블 판단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지금 앙상블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뺐기 때문에 저희 앙상블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프리컨시넷에 대한 결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오류가 뭐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자, 이 래퍼 함수는 그라디오에서는 이렇게 호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라디오에 대한 함수를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함수 안에서 이미지를 입력받는 거고요. 이 detect deepfak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출된 함수에 대한 값들을 전부 다 반환해서 이 반환된 값을 받아와서 텍스트 박스와 이미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지금 코드에 대한 설명이고, 아래는 지금 바디에 대한 설명인데, 바디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될 건고, 글씨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앱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킬 거다. 이 그라디오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킬 거다. 그리고 런치했을 때 쉐어할 것이다, 공유할 것이다, 퍼블릭이나 로컬이나 공유 링크를 띄워서 공유창을 통해서 들어가 볼 것이다. 자, 일단 이것을 조금 실행시키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dir cd deepfake dir cd 그라디오로 들어가서 dir python sw gradcam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실행을 했을 때 쉐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쉐어가 됐습니다. 자, 로컬 링크와 퍼블릭 링크로 제공해 줄 거예요. 저는 로컬 링크를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자, 로컬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행시킨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거고요. 퍼블릭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친구한테 전송을 해줘도 친구가 오픈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있고요. 링크는 일주일이 지난 뒤로 강제로 종료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미지를 집어넣어 볼게요. 제가 예시 이미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GPT를 통해서 저 심슨 스타일로 변형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을 한번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서브밋 했을 때,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지금 딥페이크 했을 때 페이크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프리커시넷의 모델은 페이크로 나왔다 해서 리얼이 0.03%, 지금 0.03%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3%입니다. 그리고 페이크일 확률이 97%다.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 쪽에 이 여자 만들 때랑 나무 만들 때 이런 때 좀 약간 페이크 아티팩트가 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티팩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XA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이 플래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캠에 대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 아까 그 플래그드가 있었잖아요. 네, 플래그드가 있었어요. 그라디오 안에 이 플래그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지금 저장이 안 되네요. 이것도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한번 수행을 해본 거고요. 지금 이게 딥페이크 탐지라고 명시는 되어 있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딥페이크 탐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라기보다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얼굴을 딱 찾아내서 그 얼굴의 매각점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딥페이스, 페이스 스왑 디텍터에 가까운 거고요. 사실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으로 생성한 영상을 디텍트 하겠다라는 것과 가깝습니다. 딥페이크 디텍트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뭐 페이스 스왑 디텍터라고 하는 거면 얼굴만 보고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몰려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는 딥페이크 디텍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일반적인 특징들을 탐지해서 이것을 이제 탐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에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반 이미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반 이미지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지금 이건 오류가 된 거고요. 뭐 괜찮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자, 지금 딥페이크 리절트가 63%랑 37% 나왔는데 되게 시뻘건 것들이 많죠. 그렇죠? 되게 새빨간 것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 자체가 지금 주파수가 조금 약간 왜곡점이 많은 거죠. 흔들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진이 맞아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 밤에 야경을 찍은 건데 제 핸드폰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픽셀 간의 어떤 깨짐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이제 리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렇게 아티팩트가 되게 진하게 나오는 사진에서도 리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그만큼의 또 연구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도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재밌게 사진 여러 장 넣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에서는 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그라디오를 한번 돌려봤고요. 뭐 그건 진짜 데모 버전이니까
이번에는 환경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방금 실행하셨던 그라디오는 컨트롤 C를 눌러서 킬링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그라디오 API를 통해서 지금 그라디오 서버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라디오한테 리퀘스트를 해서 해당 코드를 전달시켜 주면은 그라디오는 그 코드를 가지고 여러 응답자에게 리스폰스를 뿌려주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가상 환경이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가상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나콘다를 켜주고요. 이 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돌되는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제 사실은 원래 3.10 버전은 정말로 안 쓰는 버전이에요, 저는. 근데 충돌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3.10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0 버전으로 콘다 크리에이트에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잠시만요. 이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콘다 env 리스트를 입력해 주시면은 가상 환경들이 쫙 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금 만든 게 이 그라디오 SW다. 이것을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해주고요. 액티베이트 콘다 액티베이트 그라디오 SW 입력해 주시면은 액티베이트 됩니다. 그럼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한 거고, 지금 이 환경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썬만 깔려 있는 거예요. 파이썬과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깔려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버그를 잡거나 가상 환경을 구축할 때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번 부딪혀 본다. SW can.py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라디오 없네? pip install 그라디오. 나 인스톨 할게. 자, 이렇게 인스톨 해주시고요. 이게 3.9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충돌이 생겨서 이 그라디오가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오의 버전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파이썬 3.10 버전부터는 그라디오를 최신 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0 파이썬을 활용한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거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해결을 하고자 하면은 도커를 사용하세요. 도커는 서비스의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고 오류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뭔가 어디서 자동 업데이트가 돼서 얘가 망가졌어.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커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조절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함께 조절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도커를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활용하게 될 건데 미리 활용해보고 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서 충돌이 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토치가 안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토치 버전에 맞는 거 깔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찾아서 깔도록 할게요. 파이토치 입력해 주시면 그냥 토치 까는 거는 저희 지난번에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냥 이대로 깔면 됩니다. 9.11.8에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콘다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지금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립토치, 소스. 네, 근데 여기 원래 PB랑 콘다가 있었는데 콘다로 설치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핍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토치가 깔리고, 이 토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까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치가 용량도 좀 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딥러닝 하실 때 가상 환경을 너무 많이 활용하시면은 그저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거예요. 용량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환경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가상 환경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구분하는 거는 물론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의 상태를 좀 잘 봐가면서 가상 환경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치가 다 설치가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CV2가 없대요. CV2는 오픈 CV 파이썬입니다. pip install 오픈 CV 파이썬 해주면은 설치가 되고요. 다시 한번 더 실행. 이번엔 TIM이 없대요. 이것도 pip install TIM.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그냥 부딪힙니다. 이게 리퀘어먼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파이썬 말고도 여러분들 하드웨어랑 되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도커를 활용하신다면 리퀘어먼트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하드웨어까지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리퀘어먼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충돌하면서 오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버전끼리의 충돌도 잘 안 나고 그렇죠. 굉장히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좀 이것은 위험성도 분명 따르겠죠. 이걸로 인해서 뭐 종속성 디펜던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해주고요. 지금 새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운을 받는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사이파이가 없대요. pip install scikit-learn이죠. 되게 많이 설치하죠. 용량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시 실행시켜 주고요. 토치 서머리 pip install 토치 서머리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설치해 주시고 또 실행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됐어요. 잘 됐죠? 파이썬 3.10으로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3.9로 하면은 아니 3.10 이하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잘 안 되고 뭐 되게 종속성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3.10 버전으로 파이썬을 설치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버전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는 파이썬 3.7을 썼다. 어디서는 파이썬 3.8.1을 썼다. 어디서는 파이썬 3.9를 썼다. 아니면 제 지금 강의에서는 3.10을 썼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파이썬을 활용할 텐데 가상 환경을 활용해 주시면은 쉽게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더 잠깐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캠에 관련된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도 프리퀀시 캠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코드를 짠 거기 때문에 연구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된 이미지도 검증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코드들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코드는요.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면 그래드캠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그래드캠에 있는 show 그래드캠 on 이미지, 즉 이것은 이제 그래드캠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드캠과 이미지의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미지의 크기로 펼쳐주고 리사이즈 해주고 뭐 그 그래드캠의 가중치의 범위를 정규화시켜서 일정한 색깔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규화시켜서 어떠한 그걸 뭐라고 하죠? 히트맵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히트맵 있죠. apply 컬러 맵을 통해서 uint의 범위로 변경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규하는 과정이 있고 가정치를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리사이즈하는 과정이 있겠더라. 그래서 뭐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 이닛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시켜주고 지금 보시면은 이 타겟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드캠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사용할 레이어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 레이어가 달라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가 달라지겠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서머리를 통해서 모델에 대한 구조를 프린트 해보면서 직접 모델이 무슨 모델이 있고 어느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선택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모델을 펼쳐서 보는 거였어요. 모델을 펼쳐서 보고 이게 어느 정도에 있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네, 이것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깊은 것 같아, 그럼 이전에 있는 거 한번 사용해보고. 근데 이 전에 있는 건 너무 초기인데 뭔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한 다음에 들어온 트랜스포머 구조도 있고요. 트랜스포머가 다 수행되고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수행되는 게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미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CNN 구조에서는 사실은 특징적으로 잡아내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 모델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모델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CNN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모델을 잘 살펴보시고 아키텍처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그래드캠도 다른 모델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5가지의 모델을 전부 다 만들었었어요. NPR, Exception, 이 프리커시넷이랑 CVIT, NPR 했죠. 뭐였죠? 유니버설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지금 캠들을 구현을 해봤고 이제 최신의 논문들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아키텍처 한번 뜯어보시고 상자 뜯듯이 이렇게 뜯어서 분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구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더라.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프로젝트로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딥페이크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다음에 만들어 드릴 건데 텍스트도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저희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